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의사가 사료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 뭘 먹어야 할까요? 어느 식당을 가야 최고급 원료를 쓸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 회사들이 믿을만 하다가 다른 사료들이 쓰레기다?가 아니에요. 꼭 이걸 먹이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마치 내가 떡볶이가 좋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 그럼 김밥은 안 좋아? 김밥은 쓰레기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물들을 위한 올바른 수의학 미국 수의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료회사와 세계 수의사들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은밀한 관계 그딴 거 없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사료회사 뒷돈을 받는다거나 주기적으로 로비를 받거나 그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료 얘기만 하면 힐스, 로얄 캐닌, 퓨리나 이렇게 큰 특정 회사들이 자주 언급되는 걸까요? 왜 수의사들은 어떤 사료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영양학을 잘 모르는 수의사들은 정말 실력이 없는 수의사일까요? 오늘은 많은 집사들에게 퍼져있는 사료 관련된 몇 가지 미신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왜 수의사들에게 사료 얘기를 하면 특정 대형 회사들이 자주 언급되나? 자, 수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힐스, 로얄 캐닌, 퓨리나 3대 회사 등을 포함한 대형 회사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양이가 수술을 받는다고 칩시다. 몇십 년 동안 안전했던 수술 방법이 있고 방금 막 개발돼서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데이터도 없는 수술법이 있다면 의사는 어떤 걸 추천해야 될까요? 자, 만약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면요. 수십 년 동안 쓰여서 정확히 안정성이 입증되고 어떤 양을 줘야 되는지 정확히 정해져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까지 입증된 약이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장기적으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약이 있다면 어떤 걸 먼저 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은 당연히 환자의 몫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과가 입증된 방법, 근거가 확실하고 효과가 입증된 약을 먼저 쓰라고 권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료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의사라면은 수술도 약도 최대한 데이터가 많고 안전한 걸 추천하는 것이 맞잖아요. 물론 모든 옵션을 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의사가 요즘 새로 나온 수술법이 있는데 이걸로 해보실래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료만큼은 새로운 사료, 새로운 마케팅이 맞다고 믿고 싶은 걸까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99%의 환자에게 딱히 엄청 좋진 않아도 안전한 사료가 80%의 환자들에게 매우 좋지만 20% 환자들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사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더 좋을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입증된 방식을 놔두고 새로운 걸 추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의사들은 의료인이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추천하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에 이걸 해보니까 좋더라, 내 생각에 이렇게 수술하는 게 낫더라, 이렇게 카더라, 느낌상, 내 경험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논문에선 이렇고 이런 거에선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컨트롤된 연구로 이렇게 입증됐고 근거에 기반한 진료를 해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료를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대형 회사들은 그냥 그만큼 품질 컨트롤 철저히 하고 실제로 엄청난 자본과 학자들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과학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영양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오랜 기간 실험으로 쌓아온 데이터와 근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뭔가 좋다고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있다는 소리고요.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팅을 거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최소한 퀄리티 컨트롤과 뭔가 잘못됐을 때 리콜을 하고 동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하는 시스템까지 압도적인 수준이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의사들이 사료 얘기를 할 때 근거와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형 사료 회사들이 자주 언급되는 건 의사라면 당연한 수순일 뿐입니다. 로비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웃긴 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요. 안정적이다 혹은 추천한다가 제일 좋다가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하는 말은 비슷비슷합니다. 로얄 캐닌, 힐스, 퓨리나 같은 대형 회사요. 아무도 이 대형 회사들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말해놓고 그 재료 안 들어가는 사료들도 많아요. 특히 회사가 자꾸 레시피를 맡겨서 공장이나 원재료들을 아예 위탁하는 방식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성분 검증이 됐냐 안 됐냐, 품질을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있냐 없냐,
어떤 사료가 무슨 질병에 좋다고 할 때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뒷배경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대형 회사 사료가 사료계의 미슐랭 스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성분의 밥을 먹는데 재료가 유기농을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죠? 최고급 재료를 쓰는 미슐랭 스타 가서 맨날 먹는다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죠. 결국 최고급 재료를 먹인다, 더 건강하다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물론 이 대기업 사료들보다 더 좋은 사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의사들은 당연히 의사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추천할 때는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말했듯이 수의사는 모든 의학적인 결정에서 사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이든 약이든 어떤 의학적인 결정에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보호자가 생식이든 자연식이든 뭐 화식이든 고급 사료든 새로운 걸 원하는데 먹이지 말라고는 안 할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말할 뿐이죠. 결국은 수의사들이 이 회사를 자주 언급하는 건 단지 이 회사들이 제일 믿을만하고 그런 철저한 과정을 거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믿을만한 회사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이 회사들이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료들이 최고다라는 소리 절대 아니죠. 이 회사들이 믿을만하다? 다른 사료들이 쓰레기다? 또 아니에요. 이건 마치 내가 떡볶이가 좋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 그럼 김밥은 안 좋아? 김밥은 쓰레기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괴리가 최악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사료 마케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지만 내가 기존에 입증된 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할 때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내놔야 합니다. 그레인프리가 몸에 좋아 라고 말할 때는 그레인프리가 정말 좋은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생식, 자연식이 더 좋아 라고 말할 때는 그게 더 좋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큰 회사들이 처방식을 내놓을 때 이 사료를 먹었더니 이런 숫자의 고양이들이 이런 증상 개선을 보였다, 이 사료를 먹었더니 수명이 이만큼 늘어나고 질병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근거를 내놓는 것처럼요. 많은 사료 회사들이 그레인프리가 좋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생식 자연식이 좋다 그렇게 부지런히 마케팅을 하지만 이런 종류의 마케팅에서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건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자, 항상 대두되는 생식만 놓고 봅시다.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생식만 봐도 실제로 영양학만 공부하고 영양학에서 최전선에 있는 미국 영양학 전문의들이 쓴 논문이나 글들을 보면 아직도 학계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 생식이 그렇게 좋으면 뭐가 좋은지 입증해봐. 근데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뭐 때문에 좋다고 하는지 제대로 연구한 근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사실 소화력이 좋다 뭐 어쩌다 나와도 그게 실제로 동물들에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식 관련 논문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표기하죠. 생식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프로 생식파의 주장에 따르면, 생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좋다고 입증도 해보려고 하고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널렸는데 실제로 아직도 임상적으로 이게 환자의 수명을 늘린다든지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확실하죠. 병원에서 생식 먹는 개들은 따로 입원장까지 분리할 정도니까요. 그럼 전문가인 수의사는 당연히 더 좋다는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이미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실에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공식 단체인 AVMA도 미국 동물병원 협회 아하, FDA, 질병관리청인 CDC, 영양학 전문의 협회에서도 생식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사료 말고 무조건 딴 걸 먹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좋았을 수도 있긴 해요. 단지 현재 근거에 기반했을 때 전문가로서 정확히 좋다는 근거가 있지 않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없고 근거 없이 추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의사들이 사료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가 많은 대기업들이 언급되는 건 로비를 받아서도 아니고 뒷돈을 받아서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물론 사료를 잘 모르는 수의사들도 있고 잘 모르니까 습관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근거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주장을 하거나 특정 성분이 좋다 추천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수의사가 사료를 잘 아냐 모르냐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정석대로 근거에 기반해서 실력 있고 잘해서 내 새끼를 제대로 진료하는 수의사를 찾기도 어려운 판에 영양학도 아니고 사료에 대한 지식을 걱정하는 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 변호사를 찾는데 얼마나 넥타이 색깔을 잘 고르냐, 내가 과외 선생님을 고르는데 얼마나 등산을 잘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기준으로 고르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의사가 사료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